오늘은 최근에 뉴립스에서 발표했던 내용으로 발표를 드리려고 하고요. 이 과제 내용 자체는 1월부터 6월까지 엔비디아 인턴을 하면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 제목은 Context Aware Synthesis and Placement of Object Instance고요. 저자들은 저가 있고 나머지는 다 엔비디아에 있는 분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처음에 컨셉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이걸 준비해봤는데요. 여기다가 제가 오브젝트를 몇 개를 넣어봤는데 어느 게 가짜 오브젝트인지 한번 맞춰보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이제 마음속에 다들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 실제 넣은 오브젝트를 보여드리면 이것들이 다 넣었던 오브젝트고 원래는 차 하나, 사람 하나만 있는 이미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어진 시메틱 맵이 있을 때 거기다가 사람이 원하는 오브젝트를 어떻게 넣을지 그거를 푼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 제가 취한 방식은 한 번에 하나씩 넣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하나씩 사람을 넣으라고 할 때는 사람을 이렇게 넣고요. 여기저기다가 차를 넣으라고 할 때는 이렇게 차를 여기저기 넣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들어오는 인풋은 이렇게 RGB 이미지는 없고요. 시메틱 맵이랑 뭐 인스턴스 맵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유저가 주는 인풋은 난 사람을 더 넣고 싶다. 그러면 그냥 사람. 아니면 차를 넣고 싶다. 그럼 차. 이런 식으로 클래스마다 알려주면 이제 주어진 이제 시메틱 맵으로부터 다음에 어디에 넣으면 좋을지를 판단하고 동시에 그 오브젝트는 어떻게 생겨야 될지까지 동시에 학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시메틱 맵을 사용했는지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요. 사실 처음에는 RGB 이미지 하고 싶었는데 잘 어렵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RGB 이미지 자체 하는 거는 너무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같은 웍들이 되게 많고 쟁쟁한 웍들이 많아서 일단 그거랑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시메틱 맵에서 뭘 해보자는 게 처음 취지였는데 하다 보니까 시메틱 맵으로 하는 게 나쁘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에서 시메틱 맵으로 가는 것들도 있고 이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들이 있죠. 심파싱 알고리즘들이나 아니면 시멘틱 맵에서 이미지로 가는 알고리즘들. 이게 뭐 보통 포토레스틱 RGB 신테시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시멘틱 맵에서 시멘틱 맵을 바꿔주는 것들은 별로 연구가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 연구가 잘 안 돼 있는데 그럼 이게 왜 중요할까를 더 생각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보통 저희가 RGB 이미지가 없이 시멘틱 맵이 필요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오토노머스 베이크를 버추얼 월드에서 학습시키고 싶다. 그럴 때는 실제 RGB 이미지보다는 어떤 디자이너가 버추얼 월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버추얼 월드를 렌더링하죠. 그래서 렌더링한 이미지로부터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렌더링하기 전에는 보통 이런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맵 혹은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 맵들이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경우 생각해 보시면은 자 이제 길을 만들었으니까 차도 여기다 놓고 싶고 사람도 놓고 싶은데 그걸 이제 디자이너가 일일이 다 갖다가 드래그 앤 드랍으로 놓고 싶고 그러기는 싫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그런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과정을 오토매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게 주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C 매니플레이션 방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꼭 필요한 게 더하기 오퍼레이션을 생각했고요. 더하기 말고도 이제 뭐 빼기나 혹은 오브젝트 리무벌 혹은 뭐 오브젝트 뭐 움직여주기, 방향 바꾸기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가장 기본적인 오퍼레이션이 더하기부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주된 말씀드린 내용을 이런 도표로 설명해 드리면은 처음에 이런 인풋이 있고 처음에 오브젝트 어디에 놓을지를 찾는 웨어 모듈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브젝트를 어디에 놓을지 찾을 때 이런 프레딕트 로케이션이 나오는데 이거 보시면 이제 힙맵처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빨간색은 사람이 놓아지기 괜찮은 곳, 뭐 파란색은 차가 놓아지기 괜찮은 곳 이런 식으로 클래스별로 힙맵을 주는데요. 그렇게 주는 이유는 이런 인풋에다가 오브젝트 넣고 싶을 때 어디에 넣으면 좋을지에 대한 거는 답이 딱 있는 게 아니죠. 여기다 넣어도 되고 저기다 넣어도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다이버스한 아웃풋을 뽑는 거를 목표로 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주어진 이제 로케이션으로부터 어떤 모양의 차 혹은 사람이 들어가야 될지 이런 것들도 다이버스한 모양이 나오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왓 모듈이라고 있고요. 네. 그래서 나오는 결과는 이런 식으로 랜덤 벡터에 따라서 다양한 위치랑 다양한 쉐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는 간단한 결과들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보시면 잘 안 보이긴 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 있죠, 새로. 그 다음에 여기도 사람이 새로 들어가 있고 여기는 여기는 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거 차를 보시면 좀 편한 게 이쪽에 있는 차는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이쪽에 있는 차는 이 길을 따라서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식으로 이제 모양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랑 모양을 함께 학습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포인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을 엔드투엔드로 트레이닝을 해보는 게 두 번째 목표였습니다. 아직 이런 엔드투엔드로 트레이닝하는 웍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는 말씀드렸던 다이버스한 아웃풋이 목표가 됩니다. 먼저 이제 릴레이티드 웍부터 살펴보면요. 오브젝트 인서션이라고 하기에는, 오브젝트 인서션이라는 분야가 이제 새로 나와서 좀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것도 저는 오브젝트 인서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백그라운드 이미지랑 포어그라운드 이미지를 주면은 그 포어그라운드 이미지를 어떻게 바꿔서 이 백그라운드 이미지에 알맞게 잘 변형해서 넣어줄지, 그걸 찾는 웍이 ST간이라는 웍이 있고요. 여기서 한 거는 이제 스페셜 트랜스포머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어파인 트랜스폼을 찾아서 그 와핑을 이용해서 포어그라운드 오브젝트를 물체에 갖다 놔주는 웍이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런 사진에 이런 차를 넣어달라고 만약에 유저가 요청을 하면은 이런 차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죠. 왜냐하면 이건 직진 차로고 이거는 왼쪽으로 가는 차니까 이제 이걸 단순한 와핑만으로는 차의 뒷모습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네. 이런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다음 방법으로는 이제 로케이션을 주고, 그럼 로케이션에 어떤 오브젝트가 어울릴지를 찾는 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카이브에 올라가는 웍인데 ECCB 제출했다가 떨어진 웍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리얼 이미지가 있고, 리얼 이미지에 어떤 사람을 이렇게 노이즈로 마스킹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스킹한 이런 이미지로부터 다시 새로운 사람을 집어넣고 그 사람이 괜찮은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내용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유저가 직접 여기다 놔라, 이런 바운딩 박스 크기와 사이즈를 로케이션이랑 사이즈를 다 줘야 되니까,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유저 인풋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었던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건 이제 웨어의 맛을 동시에 푸는 문제가 있긴 했는데요. 이건 이제 프로블럼 포뮬레이션 자체가 살짝 다릅니다. 여기는 이제 텍스트로 인풋이 들어오고 그 텍스트로부터 뭐 박스랑 마스크랑 이제 픽셀까지 만들어내는데, 이 과정 각각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레디언트가 끊겨 있는 각각 다른 모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엔드-투-엔드 트레이닝이 안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릴레이티드 웍들의 그런 단점들을 보완하고자 이런 웍을 제안한 거고요. 그럼 이제 먼저 웨어 모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웨어 모듈을 한다는 건 결국 자, 오브젝트를 여기다가 놓고 싶은데 어디에 넣어야 될지 어떻게 배울까라는 게 질문이 됩니다. 그럼 뭐 이게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거 아닐 테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픽셀 레벨 어노테이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 픽셀에는 뭐 사람을 넣고 싶다, 그런데 이제 이 픽셀은 하늘이니까 사람이 있을 가능성은 0에 되게 가깝다. 여기는 차도니까 0.2 정도만 주고, 뭐 도로니까 0.8 정도, 여기는 인도니까 0.8 주자. 뭐 이런 식으로 픽셀마다 어노테이션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기준도 없고 사람마다 다 다르고 어노테이션 코스트가 엄청나게 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기존에 오브젝트 어디 있는지를 안다고 가정하면 이제 오브젝트 여기 있는 거 알았으니까 그 정보를 사용해보자라는 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오브젝트를 선택했다. 그럼 이제 이 오브젝트가 여기 있었으니까 이 오브젝트를 일단 없애고 그 마스크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인페인팅을 해서 이 배경을 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한테 야, 오브젝트가 원래 여기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다 넣는 게 좋은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 이제 인페인팅에 들어가는 이 부분이 뭐가 들어갈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인페인팅으로 하게 되면 언제나 아티팩트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어디를 찾을지, 어디에 넣는 걸 찾을지 그런 네트워크 학습시키게 되면은 그 아티팩트가 어디 있는지 찾는 그런 식으로 네트워크 시팅을 하게 돼가지고 실제로 인페인팅으로 찾으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그런 논문들을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또 하나 나쁜 점은 이건 인페인팅 알고리즘 자체 성능에 너무 디펜던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다른 외부 알고리즘 안 쓰고 그런 드로우백 없이 할 수 있을까 고민해봐서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방법은 그냥 일단 박스를 갖다 놔보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를 먼저 갖다 놔보는 이유는 박스 안에는 그 어떤 사람이든 다 들여보낼 수 있죠. 그냥 사람 모습 바깥에다가 그냥 박스를 치면 그건 박스 안에 사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거는 위치 문제를 찾기 위해서 그냥 박스를 갖다 놓는
것뿐이지 이 안에 쉐입이 어떤 건지 상관은 안 하기 때문에 딱 웨어 문제 풀기에만 적합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박스를 갖다 놓고 자, 여기는 나쁜 박스, 여긴 좋은 박스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자, 이 데이터를 또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그냥 박스를 갖다 놓을 때 일단 어떤 바깥에 유닛 박스가 있고 그 유닛 박스를 어떤 트랜스폼을 통해서 갖다 넣습니다. 그럼 이제 할 일은 이 어파인 트랜스폼이 좋은지 나쁜지만 알면 되겠죠. 네. 그럼 이제 이걸 학습할 때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제 인풋 이미지가 있고 여기다 어떤 어파인 트랜스폼이 있어서 이 유닛 박스를 이런 마스크 맵에다 옮겨 놓고 그럼 이제 그 마스크 맵을 사람 마스크 맵 채널에다가 시메틱 채널에다가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럼 이제 이게 기본적인 모양인데 일단 어파인 트랜스폼은 스페셜 트랜스폼 네트워크로 배울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스페셜 트랜스폼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입력으로는 기본으로 받은 인풋 이미지랑 이제 랜덤 벡터 두 개가 들어옵니다. 이제 랜덤 벡터는 이제 복사돼서 픽셀마다 이제 이 x만한 크기로 리플리케이트 된 다음에 콘카티네이션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부터 어파인 트랜스폼을 얻고 이제 네. 그럼 이제 어파인 트랜스폼이 좋냐 나쁘냐 이제 선택할 차례인데 그럴 때는 이제 x 플러스라는 새로운 인풋을 가정했습니다. 여기는 x는 그냥 어떤 아무런 이미지나 되는 거고요. x 플러스는 최소한 넣고 싶은 클래스의 물체 하나가 있는 이미지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사람이 한 명이 최소한 있는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x 플러스에다가 어떤 사람이 있는 거 아니까 그 위치에다가 박스를 그냥 집어넣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이미지 이거는 이제 리얼 데이터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리얼 데이터에 보시면은 어떤 씬 배경이랑 박스 하나가 있는 게 리얼 데이터가 되겠죠.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지금 저희가 원하는 씬에다가 박스를 집어넣은 거랑 똑같은 컨피그레이션이 되죠. 그럼 이제 결국에는 이게 이 페이크 이미지가 리얼 이미지랑 비슷하게 만들어져라고 하면은 이 네트워크가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좋은 어파인 트랜스폼을 찾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이제 이거 듣고 보면 되게 뭐 그럴듯하다, 이제 좋아 보인다 해가지고 괜찮네 해서 해봤는데 일단 이게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도고 차도인데 인도에다가 사람을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이게 뭐 나무 위에 달려 있거나 뭐 하늘을 날아다니진 않으니까 뭐 말은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가장 큰 문제를 보시면은 이 결과는 100개의 서로 다른 랜덤 벡터를 가지고 넣었을 때 나온 결과가 됩니다. 그 말은 익히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GAN에 있는 모드 콜랩스 프로블럼이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제 그의 두 번째 컨트리뷰션이 되고요. 이 모드 콜랩스 프로블럼 풀기 위해서 왜 그런지를 먼저 살펴보면은 간단합니다. 그냥 이제 여기 있는 랜덤 벡터가 이 과정 중에서 무시됐다는 거죠. 그럼 이제 무시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무시 안 되게 하려면은 일단 여기에 있는 이 엔코디드 된 이거 엔코더고요. 삼각형 엔코더고 이게 마지막 그 피처 벡터 결과인데 엔코디드 벡터 엠베디드 벡터 결과인데 그 엠베디드 벡터로부터 이 랜덤 벡터 G를 리컨스트럭션 할 수 있다면은 이건 엠베디드 벡터가 랜덤 벡터 G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여기다 놓을 수 있고 혹은 여기다가 이 이미지로부터 랜덤 벡터가 다시 만들어지게 해라 이런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넣고 해보니까 뭔가 좀 더 다이버스해지긴 했는데 여전히 뭐 한두 개 정도의 모드에 집중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왜 이러는 거지 이러고 네, 다음으로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 결과로는 이제 여기는 STN이 되게 저는 마땅한 표현이 없어서 제 스스로는 되게 게으르다고 표현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랜덤 벡터 서로 다른 랜덤 벡터 두 개 들어왔을 때 이거를 그냥 되게 최소한 조금만 움직여서 서로 다른 랜덤 벡터를 표현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많이 움직여주기 원하는데 저희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좀 더 부지런한 녀석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제 그게 두 번째 고민이었고 그래서 선택했던 거는 살짝 복잡해졌는데 이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리얼 데이터를 활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게 기본 생각이고요.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A라는 거는 이 진짜 사람을 넣기 위한 바운딩 박스에 알맞은 그거에 따른 어파인 트랜스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알고 있는 거죠, 데이터로부터. 그럼 이제 이 A라는 거를 결국 이게 리얼 데이터인데 그럼 만약에 내가 이 A라는 거를 다시 인풋으로 줘서 어떤 랜덤 벡터랑 비슷한 디스트리뷰션에 갖다 엔코드 시킨 다음에 그 랜덤 벡터랑 X 플러스를 넣어주면 최소한 이거는 원래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기본 컨셉입니다. 근데 STN이 많이 움직이지 않는 건 어떻게 측정을 판단을 하고?
그걸 측정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중간에 거의 없고 여기 근처에만 색깔이 연하게 좀 몰려 있는 거 볼 수 있죠. 여기랑. 그래서 이게 뭔가 퍼지려고 하긴 하는데 여기서 막 다 모든 랜덤 벡터를 다 표현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여기로 옮겨서 여기서 표현하고 안 되니까 여기서 표현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걸 관찰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리프레시 해드리면은 여기는 리얼 데이터는 되게 리얼리스틱합니다. 왜냐면 리얼 데이터니까 완전 리얼리스틱하죠. 그러면은 이 X 플러스를 봤을 때 내가 어떤 랜덤 벡터를 주면은 최소한 이 진짜 리얼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A를 어떤 새로운 엔코더를 집어넣어서 이 랜덤 벡터 GA라는 디스트리뷰션을 만들고 이 GA라는 디스트리뷰션은 여기에 저 로케이션을 넣어주는 이 GL 디스트리뷰션과 같은 디스트리뷰션이 되도록 KL 다이버전스 로스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 A 틸다가 원래 A가 되도록 학습을 시킨 거죠. 그 과정에서는 STM과 모든 엔코더는 다 쉐어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각하시면 그냥 이건 VA 반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나오면 이제 결과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 처음 보여드렸던 거고 이제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넣었을 때고 여기 추가해서 이제는 저희는 슈퍼비전이라고 말했는데 슈퍼바이즈 패스를 넣었을 때 되게 다양해지는 다이버스해지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위에 언슈퍼바이스드 패스가 꼭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저 A를 학습시킬 때는 그냥 슈퍼바이스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언슈퍼바이즈 패스를 안 쓰면 그건 그냥 VA 같은 게 되는 거죠. 여기만 쓰면. 네. 여기서 어드버설 로스는 여기서 적용이 되니까요. 그건 이제 원래 데이터 디스트리뷰션만 따라가는 그 사람 그럼 이미지가 들어오면 사람에만 갖다 놓는 형식이 되는 거죠. 네. 질문이 있는데 그 바이시클 게임이랑 좀 비슷하게 봤지 않나요? 거기서도 보면은 그냥 랜덤 벡터 주고 이제 하는 게 있고 또 레이턴트 벡터 Z를 인코딩 해가지고 이제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를 위아래랑 비슷하게 봐도 될까요? 그 약 1년쯤 전에 한참 그런 논문이 많이 나왔죠. 막 랜덤 벡터를 다시 복원하려고 하거나 다이버스하게 만들거나 그래서 뭐 다이버스한 트랜슬레이션을 만들거나 바이시클간도 그런 부류의 웍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그 시절 때 다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슈퍼비전을 넣었을 때 그러니까 슈퍼바이저 하나만 넣었을 때랑 슈퍼바이저랑 언슈퍼바이저 두 개를 넣었을 때 차이를 비교를 해본 적 있나요? 그거는 안 해봤네요. 슈퍼바이즈 패스만 넣어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근데 제가 예상하건데 그거는 아마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이미지에 사람 있으면 사람에다 덮어 씌우기만 하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긴 결국은 리그레션이니까요. 사람이 없는 이미지를 입력으로 주고 그리고 바운딩 박스를 예측을 하라고 하면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한번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기 세 번째 나오는 저 이미지가 저 바운딩 박스가 그러니까 온전히 슈퍼비전으로 학습이 된 것인지 아니면은 슈퍼바이즈 패스로부터 얼마큼 영향을 받은 것인지가 그게 궁금한데. 그러니까 슈퍼비전만 넣었을 때도 저런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제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 사람이 있으니까요. 사람한테 그냥 씌울 것 같습니다. 그게 네트워크 배우기 가장 쉬운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언슈퍼바이즈 패스랑 슈퍼바이즈 패스 두 개가 있는 게 기본적인 모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를 보여드리면 이제 파란색은 차를 위한 거, 빨간색은 사람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100개를 뽑아서 넣어봤을 때 어디에 사람을 넣고 차를 넣는 게 좋을지를 힙맵으로 나타낸 결과인데요. 뭐 대체적으로 차는 도로에 있고 사람은 인도 쪽에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이런 길은 사람도 다 있고 여기도 사람이 다 있으니까요. 어쨌든 간에 되게 다이버스해지고 좀 사람이 보기에 말이 되는 기 시작한 것 같다라는 게 저희 옵저베이션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에포크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표현해드린 건데 에포크가 진행될수록 점점점 이게 퍼지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맨 처음을 보여드리면 맨 처음에는 되게 완전 박스 하나에서 시작하는 거 볼 수 있는데요. 아마 그 슈퍼바이즈 패스만 쓰면은 그렇게 박스 하나 사람에만 딱 집어넣기를 저런 식으로 딱 배우기 시작하다가 네, 점점 퍼지게 됩니다. 네. 랜덤 벡터 넣어서 지금 제가 이해한 대로라면 사람이면 랜덤 벡터 넣으면 사람이 있을 법한 위치에 다이버스하게 지금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근데 혹시 그 랜덤 벡터를 좀 더 디스인탱글 돼가지고 어떤
엘리멘트 값을 쭉 바꿨더니 이렇게 점점 화면으로 가까이 오면서 박스가 점점 커지고 뭐 어떤 그런 시도도 생각 중에 있으신가요? 좋은 생각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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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게 정말 괜찮은 것 같네요. 왜냐면 이게 바운딩 박스니까 알아야 될 파라미터가 4개밖에 없거든요, 사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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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비전도 충분히 줄 수 있잖아요. 정답도 꽤 이렇게 돼 있을 거니까. 발표를 하는 건 정말 이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웨어 모듈 설명을 드렸고요. 원 모듈도 이제 간단히 시작을 해보면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럼 아까 찾아놓은 그 박스 위치가 있고 랜덤 벡터 이제 쉐입에 위한 랜덤 벡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 이거 두 개를 집어넣어서 이제 여기는 STN이 없죠. 여기는 스페셜 트랜스포 네트워크가 없고 대신에 그냥 마스크를 생성해주는 이런 엔코더 디코더 스타일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걸 만든 다음에 아까 가지고 있던 아까 예측했던 여기를 예측해낸 어파인 트랜스폼을 그대로 여기에 적용하면은 이게 이 사람이 이 박스 대신 여기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게 우리 아웃풋이 되는 거가 되고요. 그럼 이제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똑같이 언슈퍼블 패스랑 슈퍼블 패스 두 개가 있고 똑같이 X 플러스를 써서 원래 사람의 쉐입을 복원하려고 했고, 네, 그럼 원래 여기 있는 사람의 쉐입을 복원하는 게 되고 여기는 새로운 뭐 언슈퍼바이즈 개념으로 확실히 되는 패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엔코더 디코더만 있을 때 여기 언슈퍼바이즈 패스만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거의 비슷한 모양의 사람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거는 GN을 학습해 보신 분이면 보통 엔코더 디코더 할 때 랜덤 벡터가 진짜 영향을 많이 못 준다는 거를 아시면 이게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여기는 슈퍼비전 패스를 넣으면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모양의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 모듈은 웨어 모듈을 이해하셨다면 되게 공짜로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질문이 있는데요. 저게 풀 이미지가 들어갈 이유가 사실 없지 않나요? 네, 그것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길 네이버만 넣을까 풀 이미지를 넣을까 했는데요. 실제로 여기에 방금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 웨어 모듈 할 때는 이 X 이미지가 되게 조그맣니다. 한 128 by 64, 한 256 by 126, 128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합니다. 왜냐면은 그냥 좀 전적인 씬 스트럭처를 예측하는 거니까 굳이 디테일이 필요가 없거든요. 대략 도로 어디, 하늘 어디, 빌딩 어디 뭐 이런 식의 느낌만 있으면 되니까 되게 여기는 되게 조그만 네트워크가 돼서 그냥 다 썼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원 모듈 할 때도 그냥 다 썼습니다. 그래서 원 모듈 할 때는 키워가지고 여기가 이제 2048, 1024 아니면 1024, 512 이런 식으로 키워서 이제 디테일한 쉐입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됩니다. 유사한 질문일 수 있는데 언슈퍼바이즈 패스 저기 겟로스, 애드버서리 로스 태울 때 네. 사실은 그 A 틸다가 정해지면은 이 입력 시멘틱 이미지랑 거의 디터미니스틱하게 딱 그 결과물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 A 틸다를 다이렉트하게 애드버서리 로스를 태우는 것도 이제 정말 디테일이 좋은데요. 지금 어드바이스 소스를 여기에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둘 다 있습니다. 네. 웨어 모듈에는 리컨 로스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리컨 로스가 없어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도 리콘 로스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리컨 로스가 그러면 그 슈퍼바이즈 패스를 넣고 난 이후에도 큰 작용을 하나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본 모델에서 리컨 로스 넣고 슈퍼비전 로스를 넣는데 지금 질문하신 거는 여기다가 그냥 슈퍼비전 로스만 넣으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 두 개가 서로 있어야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스미트 네이밍이 디스크리트하다.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저희한테 마지막 액티베이션 그 펑션을 소프트웨어 썼을 것 같아요. 제너레이터의 마지막 액티베이션은 시그모이드를 썼는데 그 값에 그대로 줬는지 아니면은 뭐 진짜는 사실 뭐 원합 벡터 형태로 되어 있을 테니까 뭐 건벨 소프트맥스 같은 걸 써서 넣어줬는지.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 엠리스트 생각해 보시면 엠리스트도 그냥 까만 바탕에 하얀색 하면 0일밖에 없는 건데 간학습하면은 그게 뭐 하얀색이 0.99999 이런 식으로 나가서 학습이 되잖아요 결국에. 그렇죠. 네. 그래서 꼭 이거 바이너리를 맞추지 않아도 학습이 됩니다. 그리고 질문하셔가지고 좀 더 디테일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이제 STN 같은 경우는 작용할 때 결국에는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하거든요. 이 어떤 박스나 어떤 쉐입을 다른 곳으로 와핑하는 거니까 그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쓰는데 그러고 나면은 이게 보시는 거랑 다르게 이건 되게 깔끔한 네모잖아요. 이거 확대해서 보시면은 옆에 한두 픽셀 정도가 노이즈가 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이즈를 그게 사실 제일 힘들었던 점이 그건데요. 눈에 안 보여가지고 그냥 왜 안 되지 학습이 계속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노이즈가 껴있으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여기 노이즈만 있으면은 바로 가짜다 이런 식으로 말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이게 그 과정인데요. 그 해결한 과정인데요. 이 박스를 그냥 0일로 친 게 아니라 이 박스도 똑같이 어파인 트랜스폼 적용해서 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박스도 좀 옆에 노이즈가 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노이즈가 같이 있으니까 그거 뭐 상관 안 하고 네,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0일 바이너리가 확실한 건 아닙니다. 확실히 바이너리는 아니고 살짝 노이즈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또 궁금한 게 그 전체 이미지 중에서 다시 트레이닝 과정에서 바뀌는 부분 굉장히 일부분 있잖아요. 바뀌는 부분. 네, 뭐 이 페이크 네. 이미지가 바뀐 부분이요? 네. 근데 그거 전체 이미지를 다 디스크리미네이터한테 줬을 때 그 일부분이 이제 조금 이상해서 가짜라고 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일부분이 이상해서 여기 실제로 그러니까 글로벌한 디스크리미네이터 말고 뭐 로컬한 네, 디스크리미네이터 패치가 같은 것도 줬는지 패치겐 그냥 쓰셔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웨어에 대한 랜덤 벡터 고정해 놓고 왓에 대한 랜덤 벡터만 새로 샘플에서 뽑았을 때 결과입니다. 보시면 여기에 있는 사람이랑 여기 있는 사람이 네, 이게 포즈가 확확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랜덤 벡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된 내용은 다 설명을 드렸고 간단하게 오버롤 아키텍처 다시 보시면은 인풋에서 결국에는 어파인 트랜스폼을 찾고 싶은데 그 어파인 트랜스폼을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 유닛박스를 옮겨놓는 일이고 두 번째로는 사람 쉐입을 똑같은 자리에 옮겨놓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옮겨진 박스로부터 이걸 인풋을 받아서 다시 쉐입을 출력하는 네트워크가 있는 거고요. 각각의 그 웨어랑 왓에 대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달려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왓에 대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주는 시그널이 결국엔 이 어파인 트랜스폼까지 영향을 주게 돼서요. 결국 왓이 웨어에 영향을 주는 그런 네트워크 스트럭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를 보시면 이제 이게 몇 장 보여드릴 텐데 이게 인풋이면 사람이 들어가는데 보셨나요? 저도 못 봤네요. 여기 있네요. 네, 여기 사람이 들어갔고 이제 이걸 이렇게만 하면은 좀 없어 보이니까 이걸 RGB 이미지로 바꿔서 그냥 이제 기존에 있는 알고리즘들 사용해서 RGB 이미지로 바꾸면은 여전히 사람같이 보이는지 그것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사람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다시 그 방법 말고 이렇게 생긴 쉐입의 사람을 데이터베이스에 찾은 다음에 그 쉐입 가장 가까운 쉐입의 사람을 RGB 이미지 픽셀을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배워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가 가장 가까운 쉐입이고 그 사람을 집어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제 물론 여기다가 이제 다시 뭐 블렌딩이나 그런 이미지 하모니제이션 같은 알고리즘 이용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또 새로운 워크라서 거기까지는 진행을 안 한 상황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다른 기준으로 차를 집어넣은 거 보여드린 건데 이게 차가 들어가면 차가 나오고요. 예, 또 하나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은 사실 이렇게 이것만 보시면은 이게 앞인지 뒤인지 알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가끔은 집어넣으면은 갑자기 여기서 앞모습이 나와가지고 약간 난감할 때가 있는 상황인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건 이제 가장 가까운 모양을 찾은 다음에 그 모양의 픽셀을 집어넣은 결과입니다. 보시면 이제 라이팅 같은 게 잘 안 맞죠? 좀 떠 있는 느낌이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후처리가 필요한 내용이 됩니다. 네. 여기는 이제 집어넣은 건데요. 이제 여기다 집어넣은 사람을 찾으려면 여기 있는 사람이 집어넣은 사람이고요. 여기서는 라이팅 네, 네 그렇습니다. 차 저기 떠 있죠. 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이 차선은 이쪽으로 가는 차선인데 차는 여기 반대로 가는 이런 것들이 조금 있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퀀티테이티브 결과는 이거 판단하기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했던 건 이제 어떤 오브젝트가 디텍터가 되는지를 판단한 거고요. 그래서 인풋 이미지에다가 여기가 새로 들어간 인스턴스인데 보면 이게 엄청 큰 사람이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신테사이즈 한 다음에 디텍트를 해보면은 신테사이즈도 잘 안 되고 디텍터도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좋은 인스턴스가 들어가면 디텍터가 좀 안 되는 경향이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아블레이션 스터디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원래 웨어에 대한 디스크리미네이터 두 개랑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어파인 트랜스폼이랑 사람 모습 자체에 대한 디스크리미네이터 두 개에서 총 4개가 있는데
그 4개가 했을 때 결국 다 쓰는 게 제일 잘 됐다. 그래서 한 80% 정도의 사람 디텍터가 됐다는 걸 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전히 빠지지 않는 유저 스터디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에 사람이 있고 여기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머리 위에 마커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마커에 달려있는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해 보라고 이렇게 하는 문제고요. 그럼 이제 동전 문제니까 50% 확률로 유저를 속이면 제일 잘한 게 되겠죠. 여기서는 43% 정도 나와서 제 생각에는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건 베이스라인 모델인데요. 이걸 그냥 오브젝트 인서션이라고 그냥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은 인풋 이미지에다가 엔코더 디코더 넣어서 한 번에 오브젝트가 빡 들어가도록 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오브젝트 들어간 마스크가 리얼이 되고 그 마스크를 집어넣은 거가 거기다 또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넣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베이스라인 1에 써 있는 것처럼 거의 똑같은 위치에서 이상한 모양의 사람이 생성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를 제가 정확하게 설명은 솔직히 못 드리겠는데 제가 논문에 써놓고 디스커션 했던 거는 여기 이렇게 하면은 웨어에 대한 서치 스페이스 타임스 왓에 대한 서치 스페이스가 돼가지고 서치 스페이스 너무 커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네트워크가 뭘 찾다가 이제 못 찾는 경우가 되고요. 그 이제 최근에 제가 연구에 진행했던 걸 바탕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기본적인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푸는 방식이. 근데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은 보통 씬 스트럭처가 고정돼 있고 예를 들면 시멘틱 맵에서 RGB로 가는 식으로 어피어런스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인서션을 해보니까 여전히 안 되더라고요. 뭐 어떤 방법의 트랜스레이션 방법을 써도 그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이건 오브젝트가 들어감으로써 씬 스트럭처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스레이션 그런 기본적인 엔코더 디코더 방식의 모습이 잘 안 되는 거를 계속 1년째 꾹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계속 안 되더라고요. 네. 계속 안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순서를 바꾼 건데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웨어를 먼저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왓을 찾았잖아요. 그럼 이제 과연 왓을 먼저 찾고 웨어를 찾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베이스라인 2가 됩니다. 네, 왓을 찾아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만든 다음에 이 오브젝트가 STN에 인풋으로 들어가는 형식의 웨어를 그 다음에 웨어를 찾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해도 결과가 되게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왜 그럴까 하는데 이거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사실 안 돼서 왜 그럴까 고민을 많이 해보니까 사실 이 물체 쉐입을 먼저 찾는 거는 서치 스페이스를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먼저 웨어를 찾아서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차도에 넣자라고 하면은 그에 맞는 차를 생성하면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사람을 넣으면은 사람 쉐입을 만들고 나면 이 사람은 거의 아무데나 다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웨어를 찾다가 이거 힘들어서 포기하고 그럼 결국엔 다 같이 네트워크 콜랩스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두 개 베이스라인이 잘 동작 안 한다는 걸 봤고요. 그래서 피처워크로는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는 어떤 에이전트를 집어넣기를 했는데 나머지는 이제 다른 오퍼레이션들을 집어넣고 나면은 결국에는 이런 시메틱 맵을 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가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피처워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시티스케이프 같은 경우는 랜드마크 클라우드 표시도 잘 돼 있고 일반적으로 도로, 사람, 차, 이런 게 약간 정형화되어 있는데 좀 더 제너럴한 도메인에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뽑아가지고 해본 만한 데이터셋이나 혹은 그런 태스크에서 어느 정도 잘 돌아가는지. 그 저희가 원래 해보고 싶었던 건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토론할 때는 저희 옆에 바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책상에 바나나가 있는데 사람이 4명인데 바나나가 3개였거든요. 바나나가 하나 더 필요한데 그 바나나를 하나 더 원해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MS 코코 데이터셋 같은 게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상 못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못 갔고 사실 이 웍을 한 기간이 2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큰 데이터셋에서는 아직 못 해본 경우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 받침이 돼야지 이게 잘 동작을 할까요? 지금 그걸 상당히 디펜던트한데요. 이게 보시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뿐 아니라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까지 쓴 거거든요. 사실 이게 좋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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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실 저도 좀 놀란 부분이 그냥 데이터셋 하나만 사용하고 되게 좋은 어노테이션만 사용했는데 그냥 실험이 뭐라고 하죠? 충분히 있다고 리뷰어들이 말해줘가지고 좀 운이 좋았던 케이스인 것 같고요. 추가 실험 안 해도 되니까요. 네. 그런 네.
말씀하신 대로 큰 데이터셋에 다양한 물체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왓은 사람이랑 참여하신 거예요? 네, 현재는 사람이랑 참여하고 있어요. 나무 어때요? 나무. 가로수 같은 거. 나무 사실 여러 가지 물체 다 넣어보고 싶었는데요. 사실 그렇게 하면서 맨 처음에 시티스케이프를 생각할 때 했던 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도로 깔고 그럼 이제 하늘 집어넣고 빌딩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집어넣어서 거기에 최종식에 완성해 나가는 게 또 하나의 이미지 제너레이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아직 또 여러 가지 물체는 못 해본 상황이 되죠. 네. 그러니까 RL 연습, RL이나 휴머니드로 여기 넣을 수 있는 여기도 있지 않나요? 휴머니도 예, 그러니까 사람이 약간 옮겨주고 그럴듯하게 만들어주고. 네, 이제 그런 웍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웨어랑 왓 두 가지 프로블럼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사람이 좀 조정해주는 그런 웍들이 있죠. 그래서 이번 립스에 다른 이홍락 도심 연구실에서 나온 웍은 사람이 박스를 주면 거기다가 알맞는 물체 쉐입을 집어넣는 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웨어를 학습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왓에 집중하다 보니까 왓에 그 나온 쉐입이 좀 더 저보다 이쁘더라고요. 예를 들면 오클루전도 되게 잘 핸들링 할 수 있게 만들었고, 저 오클루전 핸들링이 되긴 되는데 익스플리시트하게 들어있진 않거든요. 네. 그럼 오클루전도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는 시티스케이프는 아니라 NYU 인도어 데이터셋인가? 네. 그래서 이제 뭐 베개도 집어넣고 액자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하는 웍들이 있습니다. 보통 약간 저런 픽션 웍들이 이렇게 오브젝트 위치 만들고 예, 거기다가 추가해서 약간 미래에 어디 갈지도 약간 예측하는 것도 좀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 아까 자동차 위치 바뀌는 것 같은 거 말고 그러니까 안 바뀌게 예를 들어 이쪽에 있는 오브젝트는 뭐 예를 들어 위로 간다 아래로 간다 이런 거까지 약간 네. 옵티컬 플로우 예측하는 것처럼 네. 그런 것도 좀 뭔가 계획이 있으신지. 그 비슷한 건데요. 이거 엔비디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글에서 인턴을 했는데요. 구글 AI에서 그때 한 거는 이제 이거의 비디오 버전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는 웨어랑 왓을 제가 다 줬습니다. 이 사람을 여기다 넣어줘. 그럼 이제 지금 이거는 되게 그냥 모든 걸 다 자동화하겠다는 개념이고, 거기서 비디오로 해서 한 거는 이제 비디오 에디팅을 잘 해보겠다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 물체가 있을 때 그 물체에 어떻게 집어넣어야 될지, 그게 이번에 연구한 내용입니다. 엔비디아에서는 저런 오브젝트를 넣는 것이 어떻게 상용화라는까지 그 두 가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그 엔비디아나 리서치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프로덕트랑 완전 관련이 없는 퓨어 리서치 팀입니다. 그래서 그런 프레셔가 전혀 없고, 그 다음에 그냥 주제도 그냥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다가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저거 할래 막 이렇게 하다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처음에 말씀드린 어플리케이션인데, 엔비디아가 되게 가장 많이 투자하는 분야가 요즘에 오토노머스 베이클이거든요. 그러니까 GPU에 몇십 배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보면은. 그래서 되게 이런 식으로 버추얼 월드 만들어내는 과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럴듯한 사진을 만들기가 가장 중요한 로스인 거잖아요. 그럴듯한 사진 외에도 괜찮은 사진 만들기 로스를 추가를 하면, 여기서 괜찮다는 건 이쁘게 보이기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을 잘 낚을 수 있는, 뭐 광고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잘 낚을 것 같은 사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로스를 넣었을 때도 여전히 잘 동작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런 거는 사실 그럴듯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적용이 가능할지. 그 질문을 인터뷰 때도 비슷한 걸 받았었는데요. 결국에는 그 광고를 만드는 느낌이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거는 그 어드버서리 로스랑은 말씀하신 것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냥 진짜 같이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판단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제 생각에는 유저 인더 룹이 가능한 GAN 모델이 나와야 그게 그런 식으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